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어디 가서 수다 떨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심심하셨던 분들, 인터넷에 뭔가 이런 수다 떠는 영상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올려서 뭔가 무료하셨던 분들, 여기입니다. 잘 오셨어요. 너바나 더 밴드 재밌게 본 사람들끼리만, 하지만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스포일러 있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배경이 굉장히 다르죠? 느낌도 좀 다르죠? 현재 시각 새벽 2시 49분, 이곳은 뉴요크입니다. 출장 왔어요. 출장 와서 일 다 끝났고 내일 모레 돌아가는데 잠깐 짬을 내어서 이번 주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늦게 찍고 있는 거라서 제 PD님이 좀 고생하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 토요일 날 못 올라갈 거예요. 지금 한국 시간이 토요일이거든요. PD님 미안합니다. 이 영상 고생해서 편집하신 PD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너바나 더 밴드,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5만을 향해 가고 있고요. 4만 관객 돌파했거든요. 축하 박수 한 번만 더 칠까요? 맷과 제이에게, 그리고 또 수입하신 파드너스 분들에게, 영화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화 흥을 위해서 GV를 하고 계신 모든 셀럽분들께, 또 찾아주신 관객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 영화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이 영화가 부디 5만까지 가기를 또 가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들고 있나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영화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다를 살짝 떨어보려고 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영화를 본 지 어느덧 시간이 지나버렸고 꽤나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수다를 막 엄청 떨고 싶지만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보자마자 수다 떨고 싶었던 포인트 지금 기억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아쉬워할 것이다, 오늘 얘기 못한 게 나중에 생각났을 때. 그런 부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다른 분들이 보고 공감하실 거고 저도 읽어볼게요. 그러니 우리가 같이 수다 떤다는 마음으로 영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 없는 리뷰도 좋아하는데 저는 스포 있는 리뷰를 할 때 좀 더 신나요. 왜냐? 정말 마음껏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너바나 더 밴드, 풀네임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넘어갑시다. 영상이 짧을수록 좋으니까. 너바나 더 밴드, 총평은 스포 없는 리뷰랑 비슷해요. 올해 낭만은 너로 정했다 이고요.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이 영상 보고 재밌게 영화 보신 분들, 혹은 그냥 예매하러 가신 분들 알려달라 했는데 댓글 달리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만큼 뭔가 이 영화 갖고 있는 힘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게, 그게 또 이런 작은 영화들의 힘이잖아요. 낭만해진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망, 낭만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을 좀 해요. 근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떠한 낭만이, 낭만이라는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영화가 남긴 어떤 여운이 많은 분들에게 스며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2026년에 요 감정선은 이 영화가 다 채워준 것 같다, 이미 채워준 것 같다. 그 마음 그대로고요. 호텔 방에서 이렇게 간단히 찍는 영상이니까 제가 스포 없는 리뷰에서 짚었던 포인트는 똑같은데 거기에 정확하게 어떤 장면이나 어떤 걸 두고서 그 생각을 했었던 건지 다시 되짚어가면서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제가 스포 없는 리뷰에서 짚었던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익숙하고 낡은 주제를 던지는 힘. 이 뭐였어요? 친구 얘기잖아요. 우정이라는 키워드를 건드리잖아요. 물론 우정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이뤄나가고 싶은, 예술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어 보고 싶은 그 청춘에 관한 키워드도 분명히 있었고요. 삶에 관한 키워드도 있었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많이 비춰지는 거는 역시나 관계, 우정에 관한 얘기였죠. 그래서 저도 스포 없는 리뷰에서 친구들이랑 보러 가면 좋을 것 같고, 누가 보러 갔든 간에 보고 나와서 친구 생각이 좀 날 것 같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게 스포일러인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저기 보니까 뭐 친구에 관한 얘기다, 우정에 관한 얘기다, 이거는 그냥 다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말할 걸 싶었어요. 그만큼 저는 근데 영화를 지키고 싶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냅다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포인트가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해서 잘 말하지 않는 주제들이 있어요. 물론 말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단 말이죠. 친구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친구가 되었는가? 우리는 왜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친구로 남아있는가? 술 먹으면서는 어쩌다 하게 되고, 어쩌다가 혼자 새벽 감성에 생각을 하게 되지 한번 같이 들여다본다던가 하는 일은 많이 없어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이 영화가 한 편의 영화 시간 안에 정말 잘 녹여내줘서 많은 분들이, 물론 사람마다 우정의 색깔이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서 맞아, 내가 그래서 걔랑 친구지, 맞아, 저런 맛으로 바보짓하며 같이 살아왔지, 중간에 그 핵심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비슷한 감성을 나의 배우자, 파트너, 연인, 그 누가 됐던 간에 나와 같이 그냥 이런 짓을 쭉 해왔던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옆에서 끝까지 또 나와 함께 가는 친구가 되어줄 거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복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낯간지럽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그 포인트들을 낯간지럽지 않은 방식으로 잘 전해줘서 우리조차도 그걸 오글거리지 않게 받아들이게 해줬던 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 어려운 걸 이 영화가 해냈다. 저는 정말 이 포인트가 이 영화의 2026년의 최고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요. 우정 누가 몰라.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걸 이런 방식으로 풀어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이가 과거로 돌아가서 화이트보드 딱 지우면서 그냥 그렇게 끝날 때 잘했다 제이. 그게 널 위해서도 맷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야 하게 되는 그 맛. 전 정말 그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본 평이었는데 어쨌든 이들은 본인들이 원했던 밴드로서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제이는 자기 성공을 거둬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항상 이렇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 모두의 어떤 노력이 빛나는 사회적 성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게 좋았다라는 것도 어서 봤는데, 그 부분도 처음 봤을 때는 거기에 한 번에 꽂히지 못했는데 그것도 이 안에 잘 좀 녹아난 것 같아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주제 조금만 더 가보자고 하면은 둘의 관계가 그냥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다라는 게 아니라 둘이니까 이게 되는 거야. 맷은 제이가 친구로 필요하고 제이도 맷이 친구로 필요해 라는 걸 보여주죠, 거듭해서. 역시 또 너바나 밴드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 알고리즘 영상이 뜨면서 그거 봤어요. 한로로님이 그 문상훈님이랑 지비하면서 분노에 차서 제이한테 화만 계속 내시는 거, 어떤 포인트 너무 공감이 됐고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사실 정말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보면 제이가 괘씸한 순간이 너무 많잖아요. 기를 쓰고 몰래 혼자 도망가려고 그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자기가 성공을 직감했을 때 맷이랑 함께 이걸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혼자 도망가서 그걸 즐기죠. 심지어 맷이 나타났을 때에도 모른 척 해버리고. 굉장히 괘씸한 포인트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또 영화를 보고 둘 다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들어한 입장에서 제이 입장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그런 것도 있죠. 맷이 딱 한 번 평행세계로 가서 3인방이 와서 자기한테 어떤 아이디어, 크레딧 카드 아이디어 막 이런 거 할 때 맷이 그걸 보자마자 알았어 제이, 내가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배웠어 하잖아요. 맷은 한 번만 당해봤는데도 그게 바보 같다는 걸 알았어. 근데 제이는 그걸 10몇 년 가까이를, 20년 가까이를 경험하고 참아왔단 말이죠. 맷이 자기 친구니까. 그래서 맷이 그걸 처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가 되기도 하고. 나는 그 표정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단에 올라갈 때 제이가 현타 혹은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하는 그 표정,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 지난 10몇 년 동안 우리는 이런 바보짓만 하고 있었고 한 걸음도 앞에 나가지 못했어. 이게 정말 허망하게 다가오는 그 눈빛, 그 눈빛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훅, 제가 뭔 일 벌이겠군, 모두가 느꼈겠지만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좀 크게 와닿아서 걔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이라면 저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두 친구 중에 제이가 좀 더 이성적인 아이니까 맷이 좀 더 N 같다면 제이는 S에 좀 더 가까운, 완전 S는 아닌 것 같고요. 갑자기 또 MBTI로 빠졌죠. 아무튼 그런 이성적인 아이고, 또 나중에 뭐 운이 따라주긴 했지만 자기가 쓴 노래가 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분명히 있는 아이였고,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현실 자각이 됐을 때 너무 지난 날을 허비한 게 억울하지 않았을까? 친구랑 같이 뭐 해보겠다는 최면에 빠져갖고 바보 같은 짓만 하다가 시간을 이렇게 보냈네? 나 사실 혼자서도 음악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제이가 중간에 한번 토론토인가요? 다른 도시인데 전화해갖고 자기 혼자만의 기획을 따내잖아요. 그 예약 전화도 자기가 혼자 처음 그런 걸 안 해본 거야. 몇 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럼 제 무대가 있다는 거죠? 이 자체로도 감격을 겨우 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지난 10몇 년 동안 이들은 방 안에서 망상만 하고 있었지, 리볼리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망상만 했지 실제 무슨 공연을 해본 적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제이는 자기 혼자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생각조차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런 제이가 현실 자각을 해버렸을 때 괘씸이고 뭐고 내 삶을 찾아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평소에 이렇게 꿈꾸도 살지만 이성적인 게 반짝한 순간, 그런 면에서 제이의 어떤 한스러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맷은 자기의 어떤 허황된 부분을 3인방 만나기 전까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항상 제이가 따라줬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안 거죠. 자기가 나름 이성적인 포인트가 있고 운이 좋아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오면서 보니 그것도 중요한데 바보짓을 같이 하면서 그걸 즐길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구나. 지금까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이런 관계가, 이런 바보짓을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 생각보다 되게 소중하구나 라는 걸 너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를 평행세계 제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맷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성공을 누린 제이가 느꼈다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의 그 연인들의 러브 스토리에도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긴 한데, 버리고 뭔가를 쫓아갔는데 버린 무엇이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다. 이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더라 라는 걸 결국 제이가 깨닫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한테 없는 허술력을 채워주는 게 맷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본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솔직히 맷 덕분이잖아요. 과거로 갔을 때 제이가 잠에서 깨서 어른 맷을 보고 헷갈려 했을 때 맷이 제이를 다시 재우게 하려고 임기응변으로 말한 게 스노우볼이 구른 거잖아요. 이거 너 꿈꾸는 거야, 영감을 주는 거야, 저거 꿈에서 계시 주는 거야, 뭐 이런 헛소리 해갖고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그 멜로디로 스타가 된 거잖아요. 맷이 하는 그 헛소리들, 임기응변식의 무언가가 제이에겐 항상 필요했던 거죠. 자기에겐 없는 거. 또 동시에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맷 또한 제이가 굉장히 필요했죠.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맷이 혼자 평행세계에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할 때였어요.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계속 계획을 세우는데 이전에 보여줬던 정말 저돌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굉장히 뭘 하다가 막히고 좌절하는 어떤 느낌을 계속 선사해줘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제이가 와서 맷을 속이긴 하지만 또 허황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제이가 드럼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예전엔 피아노였겠죠. 그렇게 리듬이 맞아져 가면서 둘의 회의가 진전되기 시작하죠. 맷이 여전히 헛소리를 계속하는데 제이가 옆에서 조금이나마 더 이성적인 느낌으로 한 번 거들어줘요. 이런 건 어때? 이게 될까? 맷에겐 또 그런 제이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둘만의 리듬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죠. 사실은 둘에게만 존재하는 리듬이.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회의씬 굉장히 좀 너무 좋아했었고, 스포 없는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것들이 설명조의 대사 없이 등장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우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씬을 함께 보여줬다 그러면 저는 약간 그게 좀 반감됐을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순간들은 그냥 오로지 관객이 느끼게 만들어서 더 잘 남았던 것 같아요. 뒤에 맷이 이거 하고 있는 장면도, 전기 하고 있는 장면도, 물론 맷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영화처럼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제이를 위해서 하나도 안 보여주고 어쩌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힌트 딱 준 다음에 그 다음 철저히 제이의 시선에서 창 밖으로 보이는, 운전석에서 보이는 맷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연출. 맨 마지막에도 그냥 제이가 조용히 과거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우면서 수습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맷이라는 친구랑 바보짓을 하면서 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에게는 더 큰 의미였어 라고 말하는 듯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저는 이 영화가 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건 그런 거였던 거죠. 그게 우리에게 왔던 거는 일정 부분 노림수가 있었죠. 그 대사가 앞에 나오긴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대사. 중반에 과거로 가서 거실에 제이가 나와가지고 맷한테 갑자기 우정에 관해서 좀 깨달은 것 같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사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둘의 다툼에 어떤 코어가 되는 단어들이 우리 안에 이미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반복하거나 이거를 풀어주거나 하지 않아도 그 과거의 씨앗이 우리에게 무언의 무언가를 전달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단순히 마지막에 대사가 없어서 좋았다가 아니라 앞에 뿌려준 씨앗이 뒤에 잘 작동하도록 만든 것까지가 이 영화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었어요. 그걸로 우정이라는 거를 잘 풀어냈다는 거. 아니 좋아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다음 포인트가 그게 있었죠. 아름다운 오마주 혹은 재해석. 제가 백투더퓨처 언급을 했고 나비 효과도 언급을 했어요. 백투더퓨처는 뭐 불 나오는 거나 중간에 음악도 아예 그냥 정말 백투더퓨처 식의 음악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영화 내내 필요할 때 나와요. 냉장고에 이렇게 열어갖고 막 뭐 할 때나 멋진 뭔가 할 때 그 특유의 백투더퓨처에 사용된 어떤 그 느낌의 음악 대놓고 그냥 오마주 하는 거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음악과 대사를 가지고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어 라고 아예 제 사회벽을 깨면서까지 메타적인 개그를 쳐버리죠. 그런 하나하나까지가 정말 아름다운 헌사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그리고 백투더퓨처 보신 분들은 이 영화의 흐름을 당연히 예측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고, 못하신 분이라도 초반에 백투더퓨처 영화 장면이 그냥 아예 나오잖아요. 중요한 장면들이. 이 영화에 나중에 재해석되는 장면이 그대로 등장해요. 심지어 닥터 브라운 박사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전선을 연결시키는 것도 거기 나오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전선씬이 나왔을 때 혹시 그걸 계속 떠올리신 분이 계셨다면 그래서 아까 그걸 보여줬나? 연결시키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듭 이 영화는
앞에 씨앗들을 이미 뿌려놨다. 똑똑하게 만든 영화다. 본인들이 영화를 재해석도 하면서 동시에 이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던져놓을 것들을 다 던져놓고 심어놨다라는 측면, 아름다운 오마주였어요. 대놓고 우리는 백투더퓨처를 다시 찍을 것입니다. 마티 맥플라이와 브라운 박사님의 우정을 또래 친구들의 우정으로 바꿔서 사회적 명성을 쫓는 둘의 무언가로 바꿔낼 것입니다. 거기에 나비 효과를 또 언급하면서 과거로 가서 바꿔놨던 무언가가 이렇게까지 스모를 크게 굴릴 수 있다는 점을 다룬 거. 사실은 나비 효과 없어도 백투더퓨처만 언급해도 되는 거긴 한데 비슷한 결에서 이분들은 나비 효과도 재밌게 봤구나, 타임슬립 영화들 전반을 좋아하고 컸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제가 스포 없는 리뷰에서 언급 안 했던 영화가 있었죠. 사실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받았을 것 같긴 한데 프랑스 영화 러브 앳 2019년 영화가 있고요. 그게 일본 영화에서 리메이크돼서 나를 모르는 그녀의 세계에서 라는 영화로 재탄생도 했었죠. 이게 이번 영화에 나온 거는 굉장히 유사한 포인트가 있어요. 유명한 가수가 된다는 지점에서. 그건 연인들 얘기인데 못 보신 분들은 그 영화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 영화도 그런 거거든요. 뭔가 될 것 같았던, 실력이 있는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평행세계로 가나 뭐 이렇게 하면서 남자애가 그 세계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너무 잘 나가는 아티스트인 거야. 근데 걔는 나를 몰라. 나랑 얽히는 그게 삭제가 돼버리면서 아티스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자애가 깨닫는 거야. 내 애인은 나랑 만나서 인생이 망한 거였구나.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거였구나. 이러면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프랑스 버전도 재밌고 일본 버전도 재밌습니다. 일본 버전이 미키 타카히로 감독님이 연출하신 거거든요.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타임슬립물, 시공간물을 활용한 로맨스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 영화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지만 플롯상으로 그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 타임슬립물의 어떤 재미, 정서들을 굉장히 즐기면서 자란 분들이 자기들만의 색채를 굉장히 잘 더해서 만든 것 같다. 저도 그 영화들을 보고 너무 좋아하며 자란 사람으로서 반가웠어요. 그 영화들의 헌사를 바친다는 게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백투더퓨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백투더퓨처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정말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그 영화는. 그리고 그런 포인트도 있죠. 아주 똑똑하게 구성한 허술함, 이게 좋았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거는 정말 딱 그런 포인트였어요. 마이너함을 가장한 정말 메이저 있는 실력, 내공. 이건 보자마자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난 이건 몰랐어요. 나중에 저도 알고리즘 떠서 알았는데 진짜 궁금했거든요. 젊었을 때 배우들이랑 쌍둥이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는데 CG인가 분장인가 이거 뭐지? 2007년인가부터 이미 찍어놓은 영상들이라면서요. TV인가 어디 방영된 적도 있고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뭔가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영화로 확장돼서 이야기가 나온 거라면서요. 젊은 시절의 본인들이었고 이걸 기가 막히게 연결을 시킨 거였다라는 거를 저도 뒤늦게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 영화 자체가 이 영화 속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체이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었어요. 이 똑같은 바보 같은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끌고 오면서 기어이 뭔가로 만든 사람들, 뭔가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영화 속 다른 선택을 하는 제이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냥 이 자체가 더 이들을 응원하게 만든 어떤 포인트가 됐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오랜 시간 이 내공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영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메이저한 실력, 이런 탄탄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내공이 쌓여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그 모큐멘터리 얘기도 했었는데 미드 오피스 같은 거 보신 분들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작품 자체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처럼 진행되는 그 스타일들. 근데 그런 작품들의 어떤 한계 중에 하나가 카메라맨이 찍고 있다는 거를 인지시킬 건가 아닐 건가. 왜냐면 우리는 카메라맨이 찍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끝까지 이들은 카메라맨의 존재를 모르고 도철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카메라맨이 있다는 걸 이들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요 한계점이 좀 있거든요. 오피스란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카메라맨은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비켜요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들은 본인들이 찍히고 있다는 걸 알아요. 카메라맨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주지시켜주죠. 저는 그것 자체도 이 모큐멘터리라는 형태의 흥미로운 어떤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심지어 한 번 더 나가죠. 제라드였나요? 제랄드였나요? 이름을 그냥 대놓고 불러요. 그래서 둘만 이동하는 줄 알았는데 얘한테도 그냥 말을 하고, 심지어 과거로 가서는 너는 제라드야? 나랑 같이 온 그 제라드야? 너는 누구야? 그러면서 카메라맨이라는 존재를 아예 친구 중에 한 명으로까지 확장해버리는, 이 모큐멘터리의 카메라맨의 존재에 대한 장난 혹은 설정을 잘 확장시킨 느낌이었어요. 다른 작품에서 이 먼저 된 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영화들 안에서는 이 영화가 그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능청스럽게 재미나게 해냈기 때문에 한계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훌륭하게 메꾼
시도와 성공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모로 허술한 이들의 허술한 이야기를 허술하게 담은 것처럼 보이는 메이저함이 곳곳에서 빛났습니다. 또 제가 스포 없는 리뷰에서 좋아했던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예측 가능함과 그렇지 아니함의 경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너무 좋았다.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백투더퓨처를 아신다고 하면은 전개상으로 이렇게 되겠네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파격적일 정도로 새롭지만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걸 뻔하지 않다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긴가민가. 나중에 그 맷이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일어났을 때 제이가 없잖아요. 제이가 없다는 거는 인지가 되는데 도망간 건가? 없었나? 어디 갔나?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그런 어떤 아리송함.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제이가 이 세상을 넘어와서 자기가 성공했다는 걸 알고서 맷을 버리고 간 거였다.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이런 아리송함들을 살짝 확실하게 말하기는 애매한 어떤 부분들을 잘 놔두면서 끌고 간 부분들이 저는 좀 재밌었고요. 기발하다고 생각했고,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호흡을 기가 막히게 조절하는 맛. 예고편인가 어디도 공개됐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거 공개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은 해요. 그 처음에 스타디움 낙하산 그 작전을 할 때 겁먹은 제이를 맷이 밀어버리는 샷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처음 보다가 했어요. 왜냐? 뛰어내릴 건 알았는데 그 타이밍에 그런 느낌으로 밀지 몰랐어. 정말 그냥 깜빡이 없이 그냥 정말 제이가 추락하듯이 떨어지게 표현하는 그 느낌, 그런 어떤 맛, 호흡, 타이밍. 그리고 나중 가서는 제가 보던 극장에서도 헉소리가 좀 났었어요. 실제로 트레일러 안에서 총 이렇게 꺼낼 때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뭔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쎄함을 느꼈고, 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뭐 벌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주저없이 그냥 바로 보여주는 그 타이밍, 그런 게 사실은 연출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로 예측 가능함과 그렇지 아니함의 경계가 기가 막히게 맞아져 있었다. 영화가 정말 연출력이 빛났다. 그런 순간들은 저는 이건 잘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중간중간 흑백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과거 해상신 같은 게 슬로우로 등장해서 우리가 봤던 거랑 다른 대사를 하는 흑백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저는 그게 그냥 회상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대사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우리한테 안 보여준 그 후의 대사가 좀 더 있었구나. 흑백으로 등장할 때는 그때 맷이 화가 나서 제이한테 쏘아붙이는 대사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처음 보여준 것보다 사실 맷이 더 화가 났었구나.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한테 안 보여준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나중 가서는 아닌가? 이게 안 보여준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도 안 일어났던 것들을 보여주는 건가?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헷갈리긴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You famous right now?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마음속 얘기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쪽이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좋아했던 포인트죠. 과감하게 선택한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목표. 봐요. 진짜 처음부터 저기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서 스타디움 위에 떨어졌는데 뉴스도 안 났고 경찰서 가지도 않았고 2008년에 갑자기 차가 도로에 튀어나와서 신문 가판대인가 쳐서 넘어뜨렸는데 아무도 이걸로 놀라지 않는다고? 저 타워 위에 저렇게 혼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그냥 끝난다고? 전선을 들고 도시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긴 줄을 보고서 아무도 어디 신고도 안 하고 찍어서 올리지도 않고 경찰도 뭐라고 안 하고 출동도 안 하고 그냥 냅둔다고? 이걸 하나하나 짚기 시작하면은 이 영화를 못 보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해서 못 보는 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처음부터 이런 것도 그냥 빵빵빵빵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또한 연출력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영화예요. 따라오실 분만 재밌게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런 어떤 용감함, 심지어 나름의 대충 설정을 던져주기는 하는. 이거 오비치 음료수 때문이야. 오비치 이 안에 뭐 전기가 막 있어. 말도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지만서도 자기네 나름만의 설정, 자기네만의 논리를 구성해서 던져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인 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즐기면 되는 거. 이런 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과학적 고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맛. 영화는 또 산업이 맞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너무 기획형 영화가 많아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소규모 영화가 많이 기회를 잃고 있다.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영화들만 투자가 확실히 되고 흥규모로 개봉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게임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육각형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봐도 만족할 수 있는, 굉장히 사실 해낼 수 있다면 훌륭한 미덕이에요. 근데 억텐 육각형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갖고 있던 잠재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고, 근데 이 영화는 과감하게 육각형이기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각을 뾰족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에게 맞는 모양이 되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영화가 정말 철저히 상업적인 계산으로만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좀 더 기쁜 뭔가를 보여주거나 보상감을 또 주는 어떤 맛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지 하는 그 맛. 근데 이 영화는 코미디도 막 이렇게 웃는다기보다는 계속 그냥 시종일관 킥킥대게 만드는 정도, 그 바이브,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그 감정도 미쳤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끝나게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감 있게 자기네가 정한 톤을 유지하면서 끝나는 거. 내가 내심 바랬던 어떤 결말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았던 건 이걸 잘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세계관 안에서 이 캐릭터들에게 이 결말은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뭔가 안 벌어졌다고 해서 실망이 안 돼. 이들의 선택 난 존중해. 너무 너에게 좋은 결말이야 말하게 되는 이런 용감한 결정들이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2026년에 특별한 영화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지점 때문에 영화가 생각보다 슴슴했다,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하는 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 의도적으로 라고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그게 저에게 통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영화였어요. 다시 한번 좋은 각본이 있었고 좋은 연출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예전부터 만들어 놓은 이들만의 좋은 역사와 자료가 있었다. 이 영화는 특별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렇게 너무나 더 밴드 스포일러 있는 리뷰 1시간 가까이 떠들어봤는데요. 과연 이 영상은 몇 분짜리 영상으로 여러분께 가닿게 될까요? PD님은 이 늦은 영상 얼마나 화 안 내고 잘 편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건 무슨 요일에 올라가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게 빠르게 올라갔다면 PD님께 박수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너바나 더 밴드를 보고서 같이 수다 떨 누군가를 찾고 계셨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도 감상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바나 더 밴드 부디 5만 관객 돌파하시고 계속 롱런해서 10만 관객까지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윤희님 화이팅. 미안합니다.